됐죠, 이제? 네, 잘 보입니다. 네네. 그러게 저도 그 김은경 사장이 그 내용 보면서 저도 한 이틀 만에 그 계속 그 물론 밑밥을 깔아놓기는 했지만 이틀 만에 4세트 주문받았어요. 이렇게 데모해 주니까 반쪽 데모하니까 맨 처음엔 모르겠어 이러다가 좀 시간이 갈수록 두턱이 사라지네 막 이러고 모공이 막 이게 차이가 나니까 생각이 좀 할까 말까 했던 분들도 바로바로 이렇게 주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뚜르의 위대함,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전달하면 될 것 같고요.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에뚜르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사진이 너무 예쁘죠. 가을이라 단풍잎 한번 넣어봤어요. 좀 요새 그 어제 뭘 듣다 보니까 내일부터 해가지고 올해도 딱 100일 남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딱 100일 남았대요. 우리 100일 동안 멋지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가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이제 요새 네, 이게 안 넘어가가지고 느끼는 게 여기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이신 분도 있고 후배이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살면 살수록 이제 우리 언니를 통해서 정말 사람이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세 가지를 참 많이 느껴서 오늘 메타를 선정을 했어요. 사람은 그닥 제가 맨날 요새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 에토로 전달할 때도 나한테 쓰자라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요새 파마넥스 전달할 때 그래요. 100억을 쌓아놓고 내일 죽으면 뭐 할 건데 이 소리 정말 많이 하거든요. 나한테 좀 쓸 때 쓰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살면 살수록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볼일 잘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정말 느끼는데 잘 먹고 잘 보는 거랑 관련된 게 저는 이제 메타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메타라는 제품을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그냥 이렇게 회상하는 의미로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요새 왜 저는 제가 관련된 일 외에는 그닥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새 왜 얼마 전부터 벌꿀이 사라지고 있다, 큰일 났다. 뭐 세상이 막 멸종할 것처럼, 멸망할 것처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 조만한 벌꿀 하나 사라지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물론 뭐 이제 경제적 가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70% 이상의 수분을 담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그 밑에 것처럼 생산량이 아주 크게 줄고, 그래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수천 족의 식물이 멸종하고 다음에는 수백만 명이 굶주릴 수도 있다. 그리고 생태계와 먹이사슬이 붕괴된다.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초식동물이 사라지고 육식동물,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곤충개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굉장하다. 그리고 꿀벌 소멸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랑 똑같아요. 뭐 살충제, 기후변화, 전자파, 뭐 어쨌든 이런 것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메타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사라지는 환경과 이유, 중요성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문제가 일으키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마이크로바이옴이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 몸에 멸망이 올 수가 있어요. 멸망. 그만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 컷이 나왔을 때 건강의 컨트롤 타워. 얘가 조종하는 거야, 내 몸을, 내 건강을. 그럼 얘가 잘 살아야 되겠어요? 못 살아야 돼? 얘한테 밥을 줘야 되겠어요? 나만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컨트롤 타워야 얘가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좀 알아볼까? 이런 마음을 지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 얘기는 다 아시니까 대강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공생관계죠. 악어랑 악어 새처럼. 그 옛날 전설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미생물과 공생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사장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내가 음식을 먹는 게 어디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위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대장에서는 뭐 수분이 흡수되고 이런 거를 누가 정해놨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이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이 그냥 요거는 요런 역할을 하고 요거는 요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 얘네가 조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네가 영양분, 지네들이 어쨌든 영양분이 부족하면 내 장의 상피 세포막도 막 긁어먹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얘네들이 조정을 해서 내 몸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내 고객들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지금부터 좀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것이 미생물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가 미생물보다 우리 세포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파워풀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내가 먹는 게 미생물이 먹는 것이다. 근데 내가 100% 소화를 시키면 미생물은 먹는 게 없겠구나. 그러면 뭘 먹을까? 그래서 이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아마 저희 그 사장님들이 되게 저를 재밌어 하는 게 뭐냐면, 사장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생각한다면서요? 근데 저는 파스타를 생각해요. 파스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서구화된 식단, 뭐 이렇게 햄버거, 피자, 파스타, 빵 이런 종류들이 정말 문제가 나만 좋은 걸 먹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김미경 그 강사 거기에 나왔던 천종식 교수가 나와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건데 그 내용이 좀 중요해서 같이 캡처를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내 이제 서구화된 식단 때문에 너무 황폐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음식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 먹을 것만 먹는 거야. 사람이 소화를 너무 잘해. 그래서 미생물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굶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의 점막을 먹어요, 얘네가. 빵꾸나겠죠. 그래서 미생물로 인해 장이 뚫리게 되면 만병의 원인이 염증이 유발되고 제가 가장 그 겁을 많이 주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유스스펙을 저는 종합영양제라고 전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염증 잡아주는 게 탁월한 제품이야. 저는 이거 염증이 발전해서 암도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이걸 잡아줘야 돼. 그러면서 제 이제 사례를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전달을 하는데 이거 이놈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염증성 질환, 아토피 뭐 이런 자가 여기 있죠. 다 이런 거. 자폐까지도 이 미생물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 먹이를 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지난번에 그래서 이 메타가 나왔을 때 정재현 사장님께서 랑연에서 사업하고 계신 딸랑구가 어쨌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얘기를 참 많이 해줬어요. 메타를 먹이면서 이렇게 좋아졌어요라는 얘기를 사례 발표를 참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게 우리 메타인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고. 그래서 정신질환도 장내 미생물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거는 이제 약이 없다고 해요. 약이 있어도 문제겠지만 약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환자 수는 늘고 있지만 치료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크론병은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입에서 항문과 제 고객 중에 크론병하고 베체트병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그래서 어쨌든 메타가 이제 들어가고 계속 먹고 좋아지고는 있는데, 입에서 항문까지 쭉 한 길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전체 이제 염증이 자꾸 생기는 병인데, 그래서 언제 어떻게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뭐 윤종신도 그렇다 하고, 그 미스터트롯 원인가 할 때 그 뭐 이영진가 이 친구도 그래서 이제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것도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크론병 이런 것까지 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력이 안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먹으래요. 이 천정식 교수가 반반 식단. 절반은 내가 맛있는 거, 나머지는 미생물이 맛있는 반반 식단. 그래서 세균을 잘 가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세균을 잘 가꿔라. 이게 제 이제 각자 본인 몸의 장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는 정말 여러 초식 동물, 육식 동물이 막 같이 어우러져서 잘 살고 있는 모양이고 밑에는 완전히 황폐해진 그런 사막같이 이제 사막도 아니죠. 막 갈라져 쩍쩍 갈라진 땅인데 내 장이 아래와 같은지 위와 같은지 우리 유익균도요. 유익균이나 유해균도 그 육식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 초식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공존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살려야 된다.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아까도 뭐 서구화된 식단 얘기도 했지만 망가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면 부족, 과로, 뭐 음주, 그리고 저는 축산물이 먹는 항생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항생제가 이
소돼지가 건강하라고, 병 걸리지 말라고, 그래서 건강해지라고 이렇게 맞춰주는 건 줄 알았더니 항생제를 맞추면 살이 찐대요. 근데 소, 돼지는 어쨌든 키로수 갖고 달잖아요. 그러니까 15% 이상 살이 찌기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장이 망가졌어. 그럼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디스바이오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 단어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봤어요. 그래서 디스바이오시스는 비만도 일으키고 당뇨도 암, 아토피 다 일으킨대요. 그럼 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만들면 안 되겠죠. 고객들한테 요 한 장만 가지고도 저는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필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요거가 제대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 요런 병들을 일으켜요. 전신질환. 저는 이제 폐가 안 좋다 보니까 폐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제 폐가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알레르기, 천식 이런 거 있는, 이런 것들이 유발하고, 뇌에도 스트레스, 자폐증까지 이런 것들이 일으키고, 이게 만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까지도 발생을 시켜요. 그리고 늘 피곤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서 이제 건강한 상태가 있고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있는데 늘 항상성이 있어. 예방을 해야죠.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로 안 가도록. 근데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야 내가 그러면 좋은 거를 해서 치료라고 써놓긴 했지만 어쨌든 메타같이 좋은 걸 먹어서 정상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 옆에 이제 질병으로 간다라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도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의 지구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멸종 생물이 뭐 항생제를 먹든 뭐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다 죽으면 되살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행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이런 은행이 있는지 몰랐어요. 다 아시고 계시죠? 대변은행이 있는 거. 대변은행이 있는데 저는 대변은행이 있는지도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놀라웠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요 밑에 그 연구소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한 유익균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금덩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똥 잘 싸는데 저기 가서 한번 팔아봐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100명이 오면 다 돌려보내고 4명이나 5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변 상태, 브리스톨 대변 도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 변 상태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니까. 변비인지 설사인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증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돈도 준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리고 이 말도 너무 재밌죠? 죽을 똥 살 똥. 내가 죽을 똥을 갖고 있는지 살 똥을 갖고 있는지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 미생물 무리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안 올렸는데 유전 정보가 100배 빠르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병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얘네가 알아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알아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당뇨가 올지 암이 올지 이런 것도 얘네가 먼저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차트도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겠다라고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장관 특히 대장에 미생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대장에 그리고 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장에 이제 대장 사진이죠. 선배 사업자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장청 뇌청이라는 그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웅덩이처럼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씩 차여 있는 게 이게 변인 거죠. 변인데 많이 차 있느냐, 맨 처음 분처럼 깨끗하냐, 이분은 아밋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이 깨끗해. 그 맨 처음에 제일 깨끗한 사람이 이쁘고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 노인이시고요. 지금 이분이 29살 된 아가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까맣게 장이 될 때까지 있다라는 거는 병을 키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장 청소 그리고 유익균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은 이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분은 화장실을 7, 8번 들락거릴 만큼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장 상태가. 그래서 이분은 어, 자기 장내 세균, 외부 세균을 모두 다른 사람이 가진 세균으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털을 다 밀고 온몸을 깨끗이 닦고
어쨌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모든 자기 몸에 있는 세균을 이렇게 막 빡빡 닦은 다음에 기증자한테 맨 밑에 이제 왼쪽 보시면 건강한 기증자에게 받은 세균을 이식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약, 이게 어쨌든 대변에서 추출한, 건강한 사람 대변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식하고 일주일 뒤에 막 7, 8번 화장실을 가서 사회생활을 못 했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만큼,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한대요. 지금도 하는데, 200에서 300 정도 든다고 해요. 건강한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거나 균을 옮기는 행위가, 이식 자체가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해요. 우리는 2, 300 쓸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뉴질랜드 원주민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장내 이제 미생물을 검사를 했는데, 현대인들에 비해서 40%,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40% 이상 미생물이 이 뉴질랜드 원시인에 비해서, 원주민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거친 음식들을 먹어서. 그래서 우리는 소화가 잘 되는 걸 먹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세균에게만 주는 거죠.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저 빵이나 파스타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이런 것만 먹으면 장내 세균을 굶겨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반반. 그래서 세균을 잘 관리해라 이랬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만 알 게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알고 주변에 알려서 손상하지 않도록 알려줘라라고 이제 의과대학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미생물, 유익균, 유해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책자에서 저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유해한 바이오틱스, 유익한 바이오틱스가 있는데 유해한 바이오틱스, 안티바이오틱스, 제노바이오틱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티바이오틱스는 아예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직접 복용한 항생제, 그리고 항생제에 노출된 어류나 육류와 같은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제노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죠. 장내의 상피세포, 이거 망가뜨리는 게 샴푸, 세탁세제, 주방세제, 화장품, 치약물, 살균제, 표백제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제노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우리는 뉴스킨이 이걸 또 도와주죠. 제노바이오틱스를 할 수 있게끔, 이걸 없앨 수 있게끔. 그래서 유해한 거는 우리가 두 가지, 항생제는 우리가 먹는 걸로 먹거리로 조심을 해야 되고, 화장품, 샴푸, 비누, 치약, 세제는 우리 걸로 다 바꾸면 돼요. 고객분들한테 이거를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메타라는 훌륭한 제품이 나왔는데, 뭐, 무엇을 넘어서 초월한,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은 메타에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니네는 프로바이오틱이야, 프리바이오틱이야, 뭐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유행도 있죠. 흐름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프로바이오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를 합한 신바이오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스바이오틱이 나왔는데, 우리 메타는 뭐예요? 이게 다 들어있죠. 우리 메타는 이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타는 7년의 연구 끝에 나왔고요. 뭐 독창적인 성분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가 저는 이 한 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3P가 3개예요. 3P가 3개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설명할 때도 이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플 블렌드 3가지,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라이스 요거 3개. 그 다음에 3종의 유산균, 그죠? 락토바실러스, 락토람노스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요거. 그 다음에 3P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 포스트 이렇게 3P. 그래서 3P가 3개예요. 설명할 때도 이 3개만 기억하면 너무 쉽겠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요, 안토시아닌 항산화제가 그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너무 조금 먹는데요. 그래서 평균 25mg을 먹는데 메타를 먹으면 200을 더 먹죠. 거의. 200을 더 먹어서 항산화 역할, 그러니까 장이 안 늙게 해주는. 저는 메타를 유산균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 들면 장도 늙는 거 알지? 아무리 좋은 유산균 먹어도 얘가 장이 늙어서 안착이 안 돼. 그 장을 젊게 해주는 게 먼저야.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본사 자료를 보다가 저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연구 대표님이신데 흥미 추출 뭐 이런 거에 관해서 하다가 블랙커런트 흥미, 이제 빌베 요 세 가지가 아주 내 몸에 긍정적인 좋은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 보라색 분자를 특정 비율로 배합하면 신진대사 건강에 일정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포뮬러. 이거. 얼마 전에도 저기가 나왔었거든요. 어떤 무슨 병을 고치는 약을 개발했는데 그분도 뭐를 얘기를 했냐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몇억 번을 해가지고 2대1로 배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를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블랙커런트, 뭐 빌베리, 뭐 흑미 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도 다른 회사에서 따라올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바로 어떻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섞느냐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나중에도 보여주겠지만 김치를 우리가 담글 때도 누구나가 다 담글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자분들은 뭐 배추 있고 액젓 있고 뭐 소금 있고 뭐 고춧가루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마늘 있고. 근데 누구나 김치를 담근다고 다 맛있을까요? 특히 제가 한다고 맛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비율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니 훨씬 맛있겠죠. 그것처럼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포뮬러 기술로 우리 메타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항산화계의 권위자이신 이제 정명혜 교수님이시라고 이제 저희 이제 고문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저희 메타가 나왔을 때 강의를 해주셨어요. 항산화제가 너무너무 우리 몸에 필요하다. 건강하게 살면서 이런 건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필요한데 메타에 왜 항산화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식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를 발견해낸 거죠. 여기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된 거, 빌베리,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 요 세 가지가 가장 좋더라. 어디에? 항산화 역할을 가장 많이 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 논문을 저희 회사에서 한 거죠. 저희 회사에서 했는데 이렇게 임상내는 회사는 정말 대단하다고 정명희 교수가 감탄을 하면서 이 논문을 읽고 저희한테 이제 풀어준 게 있어요. 왜 사이아니딘하고 델피니딘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영어가 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봤더니 이제 밑에 빨간 줄 그어놓은 거 보면은요. 염증 유발 투과성 증거로 장 정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세포 장벽 무결성 손실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있어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먹이가 부족하다고 내 세포를 갉아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왜 요 두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가 가장 많대요.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그러니까 1등, 2등인 거예요. 1등, 2등. 안토시아닌 효과가 가장 큰 거죠. 항산화제 효과가. 그래서 이런 거 항산화 양이 정말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장누수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장누수증후군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네가 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사이가 벌어지면 죄송해요. 좀 심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방광도 붙어있고 다 붙어있기 때문에 전 똥물이 흘러다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네 몸이 건강해지겠냐 안 건강해지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장 상피 세포막 손상 회복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제 그림에 화면에 왼쪽 위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벽돌같이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을 저희 거를 먹으면 이렇게 촘촘하게 쌓아져가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셀 틈이 없어져요. 촘촘하게 쌓여서. 그리고 밑에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 같은 걸로 근 거는 뭐냐면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얘가 튼튼하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전류를 흘려보내서 이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토시아닌을 먹으면 이것까지 건강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임상 결과예요. 그래서 TNF 알파로 상피세포막을 이제 손상시켜 놓고 이제 얼마나 회복이 빨리 되느냐 이거를 했는데 왼쪽에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손상된 게 전기가 잘 흐르는 걸로 나타난 도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고지방 섭취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쨌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유발을 하죠. 장염증, 인슐린 저항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일부러 쥐한테 먹인 거예요. 고지방을. 그래갖고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토시아닌을 먹였을 때 회복 효과가 빠르다라는 임상 결과고요. 그리고 사장님들 그 정원영 프로가 얘기할 때 그때 교육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미국에는 유산균이 안 들어 있습니다. 메타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안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 장을 그럼 젊게만 해주는 건가? 항산화 역할만 해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항산화제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항산화라는 말을 처음 쓰셨고 이 정명희 교수도 이 그래프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한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미생물 없이 그냥 안토시아닌 저희 그 블랙커런트하고 요 세 가지만 넣었는데도 그 미생물 상태가 좋은 균이 늘어나는 거를 갖다가 그 오른쪽 도표 아래쪽에 그 하늘색 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임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균은 늘어나고 나쁜 균은 없어지는 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안토시아닌 성분만 가지고도 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다 이런 얘기를 처음 알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도. 그래서 미국 것도 이것만 가지고도 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게 메타구나.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리, 프로, 뭐 그다음에 신, 뭐 그다음에 포스트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올려주는데. 그리고 이거 안토시아닌 지방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우리가 지방간 하면 우리가 저 이제 뭐 리버나 알투에 리뉴나 이렇게 많이 권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첫 번째였다가 이제 고지방 HF가 이제 고지방 사료 그러니까 고지방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방을 먹였을 때 왜 우리 소고기 이렇게 막 하얀 거 많이 낀 거 좋아하시잖아요. 뭐 툭불 뭐 이래가지고 그게 낀 거예요. 이게 지금 꼈는데 안토시아닌 HF하고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였을 때 이렇게 많이 지방이 빠졌죠. 그래서 지방간에도 이 안토시아닌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지방간 있으신 분들 양자제 주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메타랑 리버리뉴 같이 권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사 개선도 훨씬 많이 좋아진다. 3%였는데 8%로 좋아진다.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 투과성. 장이 많이 이렇게 투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촘촘하면 뭔가 잘 흐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똥물이 흐른다라는 건 촘촘하지 않았을 때 흐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연구 자료예요. 근데 한 번만에 아까 앞에 거는 뭐 14주 임상, 2주 임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 번만에 급성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이거는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임상도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자라고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토사이아닌이라는 작용은 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해요. 단, 지방,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안 중요한 게 있습니까? 특히 저는 요새 이제 언니 때문에 췌장 이런 것들 모두 안토사이아닌이 들어가면 이런 역할을 다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타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제품이고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아까 그 이게 장누수증후군 이거 정리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독소가 들어오는 통로는 장이에요. 우리가 먹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독소가 들어오는 이유는 흘러다니는 이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장에 구멍이 나서. 장에 왜 구멍이 날까요? 장점막을 자꾸 마이크로바이옴 먹이가 부족하니까 자꾸 장점막을 갉아먹으니까. 장점막은 단세지방산이 없어서. 그리고 단세지방산은 왜 없나요? 장내 세균이 없으니까. 장내 세균이 이렇게 먹고 나머지 배설물이라 뭐 이런 거가 이제 단세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장내 세균이 없어. 왜 없어요? 장에 먹이가 없으니까. 장내 먹이는 왜 없나요? 다 흡수돼서. 대장까지 오는 건 뭔가요? 식이섬유입니다. 그 중에서 오래 남는 건 안토시아닌이에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중요하죠.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먹이가 있어서 장내 점막을 안 건들고 잘 만들어요. 독소 그래서 유입이 줄고 당세지방산이 만들어 장상피세포가 약산성 보호막을 만들어서 내 몸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아직도 이제 뭐 유산균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세 가지 그 퍼플 브랜딩을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고요. 포뮬러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어필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에이지락 핵심 포인트, 메타 핵심 포인트 세 가지, 3P, 퍼플 블렌드, 블랙 커런트, 블랙 라이스, 빌베리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3종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레타로. 그 우리가 왜 김치 유래 유산균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그래서 그 식물 마이크로 바이옴들의 먹이가 되는 락토바실러스 플렌타lum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우리가 이렇게 그 광고를 보다 보면 여성은 뭐 2가지로 건강해진다 그러면서 왜 질 유산균 선전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들어있잖아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가 질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토피 증상도 완화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으면 뭐 어린이 영양제도 좋겠지만 아토피 증상이 있다면 얘를 그 뭐지 통으로 먹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저는 거기에다 그 정재현 사장도 그 뭐지 우리 떠먹는 요거트란 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요거트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아토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따로 먹을 필요 없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이제 요거는 장내 정착력 이제 대장까지 이제 살아서 이제 가는데 가장 잘 살아서 가는 그런 유산균 종류고요. 얘는 또 소화 효소 분비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소화 효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또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이 돼요. 이 3종의 유산균은 제가 이제 안토시아닌만 강조를 했는데 이 3종의 유산균도 사실 꼭 먹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근데 이 2가지가 합해졌어. 근데 이것들을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결정체 요 프로 포스트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요 에이지랑 메타는 장을 젊게 해줘갖고 어쨌든 내 몸을 이렇게 3가지 유산균이 살아서 건강하게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링 포인트라고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사장님들이 얘기를 할지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이제 포뮬러 기술이기 때문에 포뮬러 기술. 그래서 김치를 담글 때 똑같은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만 맛이 다 다르지. 왜 그럴까? 배합하는 양이나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설탕을 먼저 넣으면은 이런 것들이 더 다른 양념 흡수를 더 잘하는지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러이러한 안토신을 써요라고 밝혔지만 아무도 못 따라오는 게 포뮬러 기술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장기 기능도 떨어져. 이번 기회에 장도 젊게 하고 건강하게 우리 살자. 그러면서 저는 저희 언니 얘기를 요새 좀 많이 해요. 돈 쌓아놓고 죽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 맨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도 좀 어필을 해요. 볼일 잘 봐? 그러면 요새는 볼일을 잘 본다는데 잘 보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나이 특히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장청, 뇌청 얘기하면서 질병을 초래해. 그래서 언니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잠을 못 자면 행복하지도 않고 면역성 떨어지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언니 이번 기회에 이거 편하게 화장실도 가고 면역성도 올려보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저는 이제 셀링 포인트 이런 것들 아까 제노바이오틱스라고 알아? 이러면서 환경 독소, 네가 쓰는 거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요새 미세 플라스틱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500ml 물병 이런 거 잘 사 먹었었는데 요새는 가능하면 물을 많이 떠갖고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물을 많이 먹는데 거기에도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그래서 저희 언니는 그 물을 그래서 이렇게 종이팩에 담겨 있는 걸로 사줘요. 종이팩에 담겨 있는 알칼리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저희 딥시가 안 나오는 바람에 어쨌든 그런 걸로 다 환경 독소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세제도 마찬가지고 섬유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고 그다음에 감기 걸린 사람은 약 먹었어? 그거 항생제잖아요.
그럼 항생제가 이렇게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어필을 해주면 좋고, 우리나라에 언니 대변은행이 있는 거 알아? 이렇게 똥은행이 있는 거 알아? 뭐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시작할 수도 있고, 디스바이오시스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 이 부분 가지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요새 언니 홈쇼핑 어제도 나 사과 샀는데 맨날 12브릭스 이상입니다 하고 선전하더라. 그러면서 식품의 산업화. 건강하진 않죠. 단 것만 강조하잖아요. 왜? 입에서 맛있어야 많이 사 먹으니까. 그래서 복숭아도 뭐 14브릭스 이상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그 홍옥 하나 먹으면 새콤달콤해서 그게 영양분이 다 흡수가 어쨌든 골고루 되는데, 지금은 산업화가 되는 바람에 맛있는 거, 단 거만 강조를 하니까 네 장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어필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현대인의 식습관, 나 언니 오늘도 사실 파스타 먹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유산균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좋은 거 먹자. 뭐 이렇게 포인트를 사장님들이 좀 잡아가지고 한번 어필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조기철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강의하실 때 조금 도움될 것 같아서 좀 캡처를 해놨어요. 목표를 이제 2005년도인가 이렇게 한번 해보셨대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성취로부터 내가 얻게 되는 이유, 그다음에 예상 장애물, 가능한 해결 방법, 그리고 구체적 실천 단계, 그리고 나의 다짐, 상치했을 때 나의 상상을 이제 시각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목표 설정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캡처했는데 사장님들도 보시고, 아 나도 요대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김창옥 쇼를 좀 잘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김창옥 씨가 어느 날 너무 이제 이분이 저기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죽고 싶어 뭐 어떤 이런 이제 부부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의 전 단계가 의지라고 해요.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이제 좀 뭔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다못해 이제 로또도 됐으면 좋겠어. 뭐 이제 이런 얘기 생각하잖아요. 로또 되면 막 삶이 싹 뜰 것처럼. 근데 로또를 안 사죠. 돈이 들어가고 힘이 들고 어쨌든 뭐 이게 뭔가가 비용이 나가니까. 근데 의지나 소망이 없다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내가 기적을 바래. 내가 이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린 차트를 채울 정도의 의지, 소망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머릿속에 있는 거는 우리가 왜 적자 생존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뉴스킨 사업가들이 다르게 표현을 하잖아요. 적자 생존이 뭐냐면 적어야 산다. 머릿속에 있는 거, 나 올해까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에토르도 나 이제 9월이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열흘 정도 남았는데, 나 에토르도 그냥 몇 세트 할 거야. 머릿속에 누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는 의지랑 소망을 한번 표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보여드렸어요. 매일매일 누구누구를 만나서 열흘 거만 한번 적어보세요.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서 애뚜루 데모를 할 거를 내가 의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적어보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